다음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백신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백신입니다. 파이자는 95%래. 그런데 왜 아스트라제네카는 75%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파이자 백신보다 못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75%든지 95%든지 거기에는 저의 생각이에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잠깐 제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되는 생각이 있는가? 백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좀 지식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무엇일까요? 백신은 균을 죽여서 죽은 균을 우리에게 주사 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큰 질병이 시작이 됐어요. 전염병이. 그랬을 때 백신을 만들어서 그 죽은 균을 우리 몸에 주사를 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 몸에서 그 면역 현상이 일어납니다.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우리의 그 피 속에는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 속에는 병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병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병사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속의 피 속의 백혈구 중의 일부가 그것을 스파이처럼 감지를 합니다. 어떤 균이 들어왔는가 감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지를 한 다음에 이러한 균이 들어왔구나 했을 때는 그 스파이와 같은 그러한 백혈구가 본부로 가서 이러한 병균이 들어왔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본부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군사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그 병균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늘리고 해서 이제 군대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피 속에 남았어요.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 진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미 그 병균과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수가 많다는 것이죠. 병사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병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균이 이제 질병을 물리친 다음에 질병이 없어졌을 때는 이 군사들의 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줄여서 하지만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싸울 수 있을 만한 숫자의 군인은 남겨두어요. 그래서 우리 피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군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병균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들어와도 항상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신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죽은 병균을 우리에게 주사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효능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백신의 효능이 몇 %다, 효능이 몇 %다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그것을 효능이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학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효능이 아주 효능이 백신 효능이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분수 나누기 빼기 해서 나눠준 다음에 다시 100을 곱한 것이 백신의 효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백신의 효능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을 이제 임상 실험이라고 하잖아요. 임상 실험. 그러니까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무작위로 해서 그 두 그룹을 딱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들을 그렇게 몇만 명을 모집해서 몇만 명을 반으로 딱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 반은 이제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는 그냥 물이래요. 물, 소금물. 그 소금물을 주고 주사를 주고, 또 다른 반은 백신을 우리가 이렇게 만든 죽은 균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NA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백신을 주사를 줍니다. 반은 물, 반은 백신을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 한 3개월 후에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가 하는 것을 모두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제가 본 것이에요.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이곳은 이제 생리식염수, 소금물을 주사로 맞은 사람인데요. 그 소금물을 주사로 맞은 사람들 중에서는 10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3개월 이후에 보니까. 그런데 백신을 주사로 맞은 사람들에게서는 3명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나머지 7명은 아마도 이 백신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백신을 맞지 않은 쪽에서는 10명이 걸렸는데, 똑같은 숫자 중에서 10명이 걸렸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는 3명만 걸렸다. 그렇다면 이 7명은, 7명은 백신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요. 그랬을 때 이 효능은 70%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 중에서 7이다. 그래서 70%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도 백신을 주사 맞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걸리지 않았다 하면은 100%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생리식염수를 맞은 것과 똑같이 10명 다 걸려 있다 하면은 효능이 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5%다 하는 것은, 효능이 75%다 하는 것은, 지금은 제가 10명을 말했지만은 이 숫자가 100명이 되었을 때, 이 숫자가 100명이라면 여기서는 75명이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효능이에요. 이거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5%다 하는 것은 100명 중에서 그 저쪽 사람들은, 맞지 않은 사람들이 100명이 걸렸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25명만 걸렸다. 파이자 백신이 95%라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식염수를 맞은 사람이 100명이 걸렸다면은 파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5명만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그러면은 파이자는 5명만 걸렸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5명이 걸렸으면은 파이자 백신이 5배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꼭 그렇게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파이자 백신이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또 어떠한 변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 임상 실험을 했을 때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아주 독한 놈들이 활동을 했는가, 아니면은 어떤 변종이 활동했는가,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75%냐 95%냐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다시 예를 들어서 보기로 하지요. 이런 경우에 백신을 맞지 않은 쪽에는 10명이 걸렸고 백신을 맞은 쪽에는 3명만 걸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몸 속에 이렇게 같은 그 면봉으로 이렇게 입이나 이런 데 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DNA 검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면은 그것은 걸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 몸 속에 있을 때는 코로나에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이 심각하게 아팠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 하는 것과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에는 3명은 걸렸지만은 이분들은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병원에도 입원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사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분들 가운데는 또 병원에 크게 입원한 응급실에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쪽에 있는 이 3분들은 증상이 훨씬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망하는 사람도 없고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파이저 백신, 이 모든 백신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아무도 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몇만 명이지만은 몇만 명의 그 표본 집단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지만은 백신을 맞고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간혹 있죠. 이렇게 여기 있는 3분처럼 이렇게 간혹 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머리가 아파요 해서 검사해 봤더니 코로나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주 경미한 케이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신의 목적입니다. 백신의 목적이 사망을 방지하고 죽음을 방지하고 심하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백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75%든지요, 95%든지 똑같이 백신의 목적은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예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저희 생각에는 애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파이저 백신은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그러니까 미국에서 식약청에서 할 때는 완벽해야만 그 스탠다드가 그런 것 같아요. 완벽에 가까웠을 때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실험을 여러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여러 그룹으로.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이제 영국에서 실시된 것이고 작년 11월 달에 실시된 것인데요. 영국에서는 62%가 나왔습니다. 이 효능이, 백신의 효능이 요거 70%라면은 62%가 나왔어요. 근데 브라질에서는 90%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했을 때는 이것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최근에 얼마 전이죠. 3월 23일 며칠 전에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는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더니 79%가 나왔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는 어떤 곳에는 62%, 한 곳에서는 90%, 한 곳에는 79% 이렇게 나오니까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이 식약청에 있는 사람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 62%고 90%고 79% 이렇게 다르게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할 때 애스트라제네카에서 파이자처럼 그냥 한 번에 많은 사람의 숫자를 해서 그것을 한 번에 발표를 딱 해버렸으면은 미국에서도 분명히 승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상 실험의 차이였다. 하지만은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나눠서 임상 실험을 한 것이 저희 생각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합쳐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세계에서 그 시간별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의 효능도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은 매우 좋다. 사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입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이고 그 부작용은
우리가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여기 백신을 맞았을 때 붓는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붓는 것이 주사 맞았을 때 붓고 머리가 아픈 것이 우리 면역 체계가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요, 여기도 붓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막 피가 이쪽으로 몰려서 이것이 붓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서 아무 이상이 없다. 뭐 맞은 거나 안 맞은 거나 똑같아. 이 백신 정말 좋은 백신이네. 난 다 할 수 있어. 팔도 안 아파 하면은 그 백신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나서 팔도 좀 뻐근하고 또 열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느끼면은 여러분은 이제 나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있구나. 병균이 들어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혈전, 블라드 클럿이 생겼다는 것은 피가 속에서 응고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그 상세히 보면은 한 2명, 밀리언 피플 중에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이고요. 그분들은 왜 그러한 혈전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또한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백신이 만들어지는 방식 때문입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것은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NA 백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백신도 또 미국의 존슨앤존슨에서 만들어지는 백신도 DNA 백신이고 이 DNA 백신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염려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든 DNA 백신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선 우리 그 DNA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과 같다면은 공 밖으로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의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건데요.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벡터라고 이렇게 가지고 함께 들어갈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침판지 우리의 시미언 바이러스 침판지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침판지 아데노 바이러스. 그래서 왜 침판지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하는가? 아데노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또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에도 포유류가 있고 파충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바이러스에도 그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류가 있고 또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판지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침판지 아데노 바이러스는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속에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판지 아데노 바이러스의 DNA 일부를 잘라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그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침판지 아데노 바이러스는 그 DNA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사를 놓는 것이죠. 그러면 왜 침팬지 바이러스인가? 그것은 침팬지는 사람과 여러 가지로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세포의 구조라든가 또는 세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의 구조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 바이러스를 휴먼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하면 될 것 아닌가? 하지만 휴먼 아데노 바이러스는 또 우리 인간의 질병을 가져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각 종의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바이러스는 우리 휴먼에 아주 잘 들어와요. 그리고 침판지 바이러스는 침판지에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종마다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우리 사람과 비슷하면서 사람 바이러스가 아닌 침판지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제가 염려하는 것이에요. 다른 종,
다른 종의 바이러스. 하지만은 과학적으로 봐서 그것은 뭐 별다른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 침판지 바이러스 속에 DNA를 넣어서, 코로나 DNA를 넣어서 우리에게 접종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부터 침팬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침판지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처럼 쌓여 있는데요. 그 껍질은 우리 세포의 표면에 남아있고 그 DNA만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DNA가 이 침팬지 DNA, 코로나 바이러스 진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침팬지 DNA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핵 속에서는 우리 사람의 DNA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침판지 바이러스가 사람의 유전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유전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침판지 바이러스를 우리 사람의 DNA 속에, 유전자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DNA는 스스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데요. 또한 증폭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침판지 DNA가 우리의 DNA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침팬지 DNA가 스스로 복제를 해서 많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NA 하나가 들어가면은 우리 핵 속에 있는 DNA 옆에 침팬지 DNA가 딱 들어와서 혼자만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늘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있는데, 그 DNA 속에서 이제 옛날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RNA가 나옵니다. mRNA, 메신저 RNA가 나와서 거기서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우리 세포 밖으로 나왔을 때 세포 밖으로 삐져나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 공의 스파이크처럼 생긴 그것을 우리 면역 체계가 인식하고 이제 면역 체계가 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물론 DNA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만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유전자 정보 과학이 발달하고 하지만은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완전히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100%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고 하지만은 우주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그러한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발견하지 못한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이 DNA가 혹시 우리의 사람 DNA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유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죠. 그러한 유전자들을 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이제 질병이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찌 보면 기후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기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의 기후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완전히 그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조금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외부의 DNA가 일종의 이것은 DNA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DNA를 사용한 예방, 유전자를 사용한 예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방 차원이 아니고 치료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신인 경우에는 DNA를 사용한 예방으로 사용한 것이고, 치료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백혈병 환자가 있어요. 백혈병도 백혈병이라기보다도 우선 혈우병을 예로 드는 게 좋겠습니다. 혈우병이라는 것은 피가 한번 나오면은 계속 흘리는 것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혈우병인데, 그 혈우병이 일어난 원인은 우리의 유전자 중에
한 유전자, 딱 한 유전자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돌연변이라는 거 아지요? 그것은 이제 우리 유전자에 이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파괴가 된 것이요. 그래서 이 유전자 하나, 그러니까는 팩터 8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팩터 8이라는 것이 이제 피를 응고시키는데 관여되는 그러한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가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혈우병이 일어나는 것이요. 피가 응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 DNA에 팩터 8이라는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DNA 속에 파괴되지 않은 유전자가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팩터 8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혈우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전자를 사용한 유전자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전자 치료를 보면은 여러분,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혈우병을 계속 알아야 하는가, 아니면은 DNA를 사용해서 우리의 DNA 속에 들어가서 위험이 있지만은 그 혈우병을 치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평생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은 위험 부담을 안고 그 DNA를 줌으로써 치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아성 당뇨병과 같은 그러한 젊었을 때 일어나는 당뇨병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판크리아스라고 하잖아요. 췌장이죠. 췌장 안에 있는 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 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췌장 세포 속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전자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세포들은 이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서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세포들을 다시 우리의 췌장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그 세포가 우리 췌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있으면서 계속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당뇨병 환자가 평생을 인슐린을 주사를 맞고 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위험이 있지만은 치료를 받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이제 뭐 과학자들이 해결한다기보다도 사회적인 지도자들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치료에 이와 같이 침판지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침판지 바이러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이득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질병은 이미 일어났는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미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백신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백신의 경우는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 그러니까는 뭐 전혀 아무 수단을 쓰지 않아도 산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산속에서 사는 사람인데 아무 사람 내 접촉도 없고, 그리고 충분히 마스크를 쓰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DNA를 가지고 있는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를 우리의 몸속에 주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이 맞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희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도 저는 편안하지가 않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자 백신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한 가지 염려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알레르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1, 2분 안에 그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벌에 쏘였는데 벌에 쏘이자마자 즉시로 온몸이 붓고 얼굴이 붓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아는 분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혹시 또 백신에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맞을 때 꼭 응급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될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조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지 못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